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교재 79쪽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화 운동 이 파트 중에서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또 안타까운 역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표는 그 역대 정부들이 이제 어떤 체제였는가 그것을 이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만들었던 것이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3대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선이었고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선제였고 나중에 강의의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대통령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라고 불렸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대통령이 윤보선, 총리가 이제 장면 총리예요. 장면 총리 내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를 했던 것이고요. 네, 역시 간선제였습니다. 60년에서 62년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 당시의 당은 민주당. 자, 그 다음에 5대에서 9대까지 5대에서 9대까지 참 많이 해먹었죠. 박정희. 5, 6, 7이 이제 직선제였고 8, 9가 간선제였습니다. 간선제. 63년부터 79년까지 대통령제. 지금 집권 여당은 공화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정희가 11사 때 죽죠.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제 이끌었었고요. 전두환이 12.12 사태로 집권하게 되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88년도까지 2월 달까지죠. 대통령제. 그 다음에 당이 이제 이름이 민정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의 영향인 직선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대통령제고 역시 같은 당 민정당. 자,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은 김영삼이죠. 역시 직선제. 지금부터 다 직선제예요. 직선제. 헌법이 이 이후에 바뀐 적이 없으니까. 자,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제였고요. 그 다음에 민자당이에요. 이 민정당이 민자당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얘네들 다 똑같은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던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민주당, 현재 민주당 똑같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제였고요. 현재 민주당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죠. 예.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 자,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이었고, 근데 뭐 이름 바꿨잖아요. 뭐 새누리당도 했다가 뭐 그렇죠. 예, 다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물러갔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예,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개헌합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던 건 1948년도 7월 17일 날 공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헌을 했다 해서 1차 개헌이에요. 근데 이 1차 개헌의 별칭이 발췌 개헌이에요. 몇 년도에? 1952년도에. 1952년도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죠? 6.25 전쟁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자, 왜 발췌 개헌이라고 이름했느냐? 서로 발췌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양원제 개헌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이거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헌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누가? 이승만이. 왜 자유당을 창당하냐면 당시의 대통령제가 말이죠. 당시의 대통령제가 이제 국회에서 뽑는 그 뭐였어요? 간선제였죠. 그런데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 딱 보니까 무소속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어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자기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원외 자유당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원외. 그러니까 국회 밖에 사조직이죠. 일종의. 자,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선제 개헌안, 지가 대통령 당선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걸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뻔히 알죠? 막 반대를 하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해가지고 결국에는 발췌 개헌을 통과한다라는 거죠. 통과됐어요. 그래서 5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 선고합니다. 당시 국민은 이승만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았던 것이죠. 네, 이승만 박사 뭣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헌법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갔는데 사실은 이건 헌법만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던 거 바로 이제 국무위원들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신임을 할 수 있는,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1차 개헌은 이승만이 뭐 하고 싶어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헌법을 간선제에서 뭘로 바꿨다?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소속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 볼게요. 2차 개헌. 자, 2차 개헌은 54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 개헌합니다.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왜 4.4.5.입 개헌이냐 보겠습니다. 이 개헌을 또 왜 했느냐. 개헌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헌법을 바꿔. 왜 했느냐. 대통령 또 하고 싶어. 누가? 이승만이. 그래서 헌법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특히 중임 제한 중에서 삼선 금지 조항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없앤다. 벌써 두 번째 해먹었잖아요. 근데 삼선 금지 조항을 없앤다. 삼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누구에 한해서? 이게 중요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들은 이건 안 된다. 초대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만. 지가 무슨 뭐 미국의 뭐 조지 워싱턴이에요? 예? 이것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했더니 이걸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가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제적위원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명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표 부족했어요. 그래서 135표가 나왔어요. 근데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 교수들 데려와가지고 이런 산수 이론 4.4.5.입 4 밑으로는 버린다. 4 밑이잖아요. 그렇죠? 소수점. 그래서 135명이 3분의 2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장면이에요. 이름이 장면. 자씨가 아니에요. 자씨. 짜장면이 아니에요. 장면. 이 사람은 야당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돼요. 와, 56년도에. 그럼 56년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꿈을 못 버려. 영원한 대통령 하고 싶어. 독재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종신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종신으로. 그래서 당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야당의 총수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몰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이제 과거에 어떤 그 공산주의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공산주의 다 안 한다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너 간첩이야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이 진보당인데 진보당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죠. 신국가보안법. 야당 탄압하고. 그리고 당시에 경향신문 정치라든가 또 여당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글을 많이 썼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립니다. 언론 탄압하는 거죠. 이게 독재 강화하는 거죠. 언제 이후에? 2차 개헌 이후에 4.4.5.입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19 혁명. 그럼 4.19 혁명은 또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요. 네,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60년도.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나느냐? 당시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단독 출마예요. 단독 출마. 그 대통령은 무조건 뭐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부통령이 되는데 부통령 누가 됐다고 그랬죠? 장면이 됐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야당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통령 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분명히 자기가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통령을 자기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이 부통령 자기 측근이 누구냐면 이기붕입니다. 이기붕. 얘를 자기 측근에 앉히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 자,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나왔는데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직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그 마산 상고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합격증을 받았던 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대학 교수들 뭐 시국선언 발표하고 결국에는 시민들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기붕이 이거 죽고 자유당 정권 붕괴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정을 앞세우는 허정이라는 사람을 앞세우는 과도 정부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임시 정부가 구성되는 거죠. 임시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정부를 무너뜨렸던 그런 아주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죠. 허정 과도내각이 수립됐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얘가 뭐 해야 돼요? 과도내각이니까 임시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헌법을 만드는 헌법이 바로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가겠다. 그 다음에 양원제로 가겠다. 우리가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양원제로 가겠다. 그 양원제 이름이 뭐 참의원, 민의원, 일본식 따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개헌을 합니다. 이 3차 개헌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총선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누구 뽑아줍니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뽑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장면 내각 정부가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에요. 자, 이 정부는 내각 책임자라는 건 뭐예요? 의원 내각제라고도 하는 거죠. 3권 분립이 아니라 무슨 권 분립? 2권 분립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독립협회 할 때 입헌군주제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예요. 영국식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면이에요. 총리예요. 총리예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공무원 공개 채용하고 경찰 인사 조치 단행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어요. 이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써먹었던 사람이 이제 박정희예요. 뒤에. 왜냐면 장면 내각이 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 한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5 부정선거했던 사람들 또 부정축제자, 부정비리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다. 왜냐면 지네들도 있었으니까. 부정부패하는 놈들도 있었으니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막 가졌던 것이죠. 민주당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남북핵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억압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하자. 그래서 북한 학생대로 우리는 우리 학생대로, 북한 애들 보고 우리 학생들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런 구호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압을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에는 썼어요.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에? 시험 문제에 아직 한 번도 4차 개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4차 개헌이 있습니다. 자, 이 4차 개헌은 장면 총리 내각에서 했던 개헌인데 이 개헌은 헌법을 완전히 정부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이런 걸 바꾼 게 아니라 이른바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해요. 원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4차 개헌은 소급 입법 개헌,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뭘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3.15 부정선거 했었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잘못한 애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 처벌하겠다. 그 내용이 4차 개헌이에요. 아시겠죠? 처벌하겠다. 그래서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혁명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 첫째, 4.19 혁명의 계기가 된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 입법권의 부여. 부정축제자. 둘째, 그와 같은 죄를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본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급 입법 개헌 4차 개헌을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너희들도 똑같이 썩은 놈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 박정희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된 빌미가 제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빌미가. 자, 이게 4차 개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정희 정부 성립됩니다.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 61년 5월 16일 날 네. 들고 일어난 거죠. 박정희 딱 들고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면내가 붕괴되고 계엄령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임시기구였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에 이제 박정희가 의장이었죠. 당시 이제 박정희는 투스타였습니다. 투스타.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면서 고속 승진을 해서 육군 대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된다는 61년도부터 63년까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한다. 반공 늘 써먹죠. 반공. 네. 반공법. 네.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한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농어촌 고리채 이거 정리해준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있는 이 농민이라든가 어민들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빚을 정리를 딱 탕감을 해줘 버리는 거죠. 자, 이거 부정축제 처리법. 그래서 부정축제자들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명 정부 때에 만들어 놓은 플랜이라고 그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군정에서 박정희 군정에서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 군정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대통령 당선이 돼요. 5차 개헌 보겠습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 어떻게 바꿨느냐. 대통령 이제 저거 안 하죠. 장면 총리 내각 의원 내각제 안 하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그리고 이제 당 이름이 민주공화당.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딱 된다라는 거죠. 딱 된다. 인기가 있으니까. 부정축제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또 이제 농어촌 이 빚 탕감해주고 인기가 있죠. 그리고 뭐 깡패 이정재 뭐 영화배우 이름하고 또 똑같습니다만 이런 그 정치 깡패 이정재 이런 사람들도 처벌하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정말 일을 잘했는가? 한일협정 체결과 한일국교 정상화 65년도에 있었어요. 65년도에. 자, 그러면 한일협정 돈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 자, 근데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돼. 학생들의 반대 시위. 64년도 63 시위예요. 대표적인 게 63 6월 3일 날. 이 시위를 진압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시위를 진압을 했다. 이 시위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비밀회담입니다. 비밀회담이에요. 이 비밀회담 이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겠다. 김오희라 메모예요. 메모.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인 김종필, 당시에 김종필, 그 다음에 일본의 오히라 메모를 통해 가지고 비밀회담. 여기에서 이제 일본 측은 사과 거부하는 거야.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 다음에 개인 청구권 이거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일제 강점기 때에 뭐 이렇게 뭐 징용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뭐 피해를 많이 받았어. 내가 개인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배제. 배상 액수도 작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요구했던 그 어업과 관련된 것도 일본 측 요구대로 들어주게 되고. 자,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일본한테 돈을 받았던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에서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에 그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지금 일본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배상하는 문제라든가. 근데 일본 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꾸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근거로 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일 협정이에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한일 협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조 양채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채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채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그러니까 이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내용만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베트남에 파견되죠. 베트남에 파견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하죠. 파견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별로 파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자꾸 파병을 해달라. 그럼 우리도 못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브라운 각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 사람이 각서를 씁니다. 각서를 딱 써요. 각서. 이 각서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해 주겠다. 그 다음에 군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죠? 군의 현대화를 약속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여기 브라운 각서, 그죠? 자, 결과로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미국이 쏘았던 그 폭탄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이 거슬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베트남 특수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6차 개헌 보겠습니다. 6차 개헌은 삼성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1969년도에 우리가 이제 앞에 그 배웠던 그 저거 있었잖아요. 이승만이, 사사오입.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박정희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회 연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헌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참 대통령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하고 싶을까? 예?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까지만 해도 인기가 있으니까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71년도에 3선에 성공합니다. 자, 3선에 성공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기 하는데 요때에 당시 야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김대중 후보예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깁니다. 가까스로 이겨요. 가까스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간신히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간신히 이긴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죠. 물론 이제 부정 그런 선거도 했겠죠. 옛날에는 군인들은 말이에요. 비밀 선거가 아니라 공개 선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만 찍어야 돼. 그런데도 가까스로 이겼어요. 자, 그래서 7차 개헌합니다. 이른바 유신이라고 불러요. 10월 유신 72년도에. 자, 배경으로는 냉전이 완화가 되고요. 냉전이 완화되고 닉슨 독트린.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이제 어디랍니까? 중국을 방문해요. 중국을. 당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공산주의 국가는 친하면 안 돼. 그런데 발표. 그래서 화해의 무드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권이 불안합니다.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는 미국 편을 들다 보니까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덤으로 미움받아 중동 국가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아랍 국가들에서 석유가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 정권이 불안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1년도 상대 후보 누구? 김대중에게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 툭하면 계엄령. 그래서 국회 해산. 그래서 유신헌법을 제정을 해요. 유신헌법. 72년도 10월에. 요 이전에 뭐를 했냐면 72년도 예, 이른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남한과 북한이 합의사항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원칙 3원칙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그러면서 정말 이 통일의 분위기가 와, 정말 우리나라 통일하나 봐.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
3개월 뒤에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임기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없애고 대통령이 이제 간선제 뽑는데 간접으로 뽑는데 왜냐면 인기가 점점점 국민의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그 뽑는 데가 어디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건 다 누구 편? 대통령 편. 예, 대통령 편. 그래서 대통령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권을 보합니다. 긴급조치권은 법률 대통령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서열을 매긴다면은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법률보다 아래 있지 않습니까? 긴급조치권은. 근데 이 긴급조치권 딱 하게 되면 헌법과 명령보다 더 앞으로 가는 거야. 얘가 추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딱 생기면 긴급조치권. 무슨 일 생기면. 그리고 누가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도. 그래서 술 먹다가 대통령 욕하다가 잡혀가는 이 당시에 사람들도 있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추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서 3권 분립인데 3권 분립이 안 된 거죠. 몇 권 분립이에요? 사법부도 지 맘대로 하니까 분립이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유신 반대 운동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유신 반대 운동. 백만이 서명 운동. 장준하, 백규환 선생님. 네. 장준하 선생님은 어떤 분이죠? 광복군이었습니다. 광복군이었는데 70년대에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산행을 하다가 실족사 했는데 정말 실족사 했는가 의문을 삼고 있죠. 당시 박정희는 만주의 관동군 장교였고요. 그러니까 관동군 장교가 뭐 하는 거예요? 독립군들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백만이 서명 운동, 또 해직 언론인들,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자,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3.1 민주 구국 선언이 있습니다. 3.1 민주 구국 선언은 뭐냐? 76년도에 명동 성당에서 3.1절 기념하는과 동시에 윤보선, 김대중, 함석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 구국 운동이에요. 유신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유신 붕괴를 보겠습니다. 유신 붕괴. 결국에 유신이 12.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가 이제 총살이 아니라 총맞아 살해당해서 죽으면서 이제 붕괴됐는데 2차 석유파동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돈을 자꾸 빼돌리고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돈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회사를 문을 닫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점검하면서 농성을 벌여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한 여자 근로자가 죽어요. 이거를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누가? 김영삼 이제 총재, 당시 또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해갔는데 결국에 유신 정권에 의해서 제적이 돼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유신을 반대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 이것이 있었죠. 자, 결국에는 박정희가 술 먹다가 죽죠. 10월 26일 날 죽습니다. 12.6 사태라고 하는 겁니다. 12.6 사태에 의해서 유신 정권이 결국에는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붕괴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영원한 권력은 없죠. 그래서 독자면은 반드시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 뭐 10위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만 민주적으로도 저는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뿌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가 통하고 있죠. 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전두환 정권 그 또 우리 또 현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